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3년도 신춘문예 당선작은 어떤 작품일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을 올해는 만날 수 있을까? 새해가 되면 그런 설렘과 기대를 갖고 신문사별 신춘문예 당선작을 읽게 되는데요. 언제부턴가 신춘문예가 문예창작학과, 즉 문창과 출신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원래는 문창과 출신 당선자가 전체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러나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문창과 출신들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니 문창과 출신들 간의 경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경우 문창과 출신이 아닌 분이 당선이 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진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연극 영화과 출신인데 프리랜서 영화 촬영가로 일을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게 되면서 시창작을 공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씨의 경우 영화와 광고 분야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예술적 감각이 시창작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진우 씨는 대학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졌고 이미 2021년에는 직장인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었으니 기본적으로 문학에 재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도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분들보다 이진우 씨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감각을 키운 분들이 시를 쓸 경우 문학적 상상력을 더욱 폭넓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춘문예를 문창과 출신들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학이든 아카데미에 참여하든 시창작을 공부하는 나름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험이 시창작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신 이진우 씨의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다 조선일보는 이진우 씨의 작품 2편을 당선작으로 뽑아서 작품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진우 씨의 당선작을 만나볼까요? 먼저 홈커밍데이입니다. 홈커밍데이, 이진우.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여름이 온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각들이 유빙처럼 떠내려갔지. 애인을 기다리며 마시는 커피에 얼음이 녹는 속도라든지 그 사람과 이별한 후 마시게 될 맥주의 온도라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마와 코끝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알지 못했지. 앨범에 넣어둔 사진이 눅눅해지는 것인지도 몰랐지. 그때 네가 입고 있던 반팔 티는 무슨 색이었나? 벽지에 말라붙은 모기의 핏자국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장마처럼 햇빛이 쏟아진다. 운동장엔 새로 자란 그림자들이 무성하다. 다음 여름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죽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질 않는다.
다음은 또 다른 당선작인 멜로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멜로 영화 이진우. 35번을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사람이 슬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복선이 필요한지, 관계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할까요?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처음엔 1개였다가 다음엔 21개였다가 그 다음엔 1초에 24개였다가 나중엔 1개도 없다가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불이 켜지기도 전에 서둘러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니까,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 낀 팝콘이 죄책감처럼 눅눅합니다. 걱정을 빠져나와 남은 팝콘을 쏟아버리는데,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다고,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문득 다시 궁금해집니다. 뻔한 것들엔 아무 이유도 없는지, 안 봐도 안다는 말에 미안함은 없는지, 우리의 관계는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일 뿐이므로 텅 빈 극장엔 불행과 무관한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슬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진우 씨의 당선작 2작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조금은 색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요? 먼저 홈커밍 데이는 시의 앞부분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나간, 감각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의 의미를 사유하고 있죠. 애인을 기다리며 마시는 커피의 얼음이 녹는 속도와 그 사람과 이별한 후 마시게 될 맥주의 온도를 제시하며 감각하지 못하고 떠내려 보낸 망각의 시간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죠. 벽지에 말라붙은 모기의 핏자국은 재생할 수 없는 망각 속의 시간과 존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의 뒷부분은 운동장이라는 의의로 학교가 떠오르는데요. 무성하게 새로 자란 그림자들은 기억과 재생의 시간이 주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홈커밍 데이는 죽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망각과 상실의 추억 속에서 새롭게 재생되는 추억의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상실과 망각의 시간과 기억을 홈커밍 데이를 통해 아프게 재생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이진우 씨의 또 하나의 당선작은 멜로 영화인데요. 이 시는 멜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를 통해 슬픔이 만들어지는 복선과 인과관계를 사유한 작품입니다. 슬픔이 지닌 그 어떤 복선과 인과관계를 헤아리기 전에 멜로 영화는 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죠. 울음에서 슬픔의 복선과 배후, 인과관계를 떠올리고 티켓 한 장과의 관계와 시간성, 그리고 사랑도 슬픔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대시는 직설적 의미의 해석이 아닌
이렇게 감각적인 이미지로 작품의 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진우 씨의 당선작은 현대시적 감각에 충실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뜻이 쉽게 잡히지는 않지만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우리의 의식의 문을 열면 시가 더욱 감각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진우 씨의 두 편의 당선작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과 처탱의 낯선 표현 측면에서도 그 수준이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홈커밍데이의 처탱,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여름이 온다 라는 구절은 그 표현이 무척 참신하며 시의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멜로 영화의 처탱, 35번을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라는 구절도 이어지는 다음 문장을 읽게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쉽게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낯선 표현과 신선한 이미지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는 장석주, 김기택 두 시인께서 하셨는데요. 그럼 심사위원들의 평을 만나볼까요? 이 시들은 범속한 생활 감정을 의미가 분광하는 이미지로 빚어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 감각과 섬세한 느낌의 표현은 시의 풍부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었다. 숙고와 머뭇거리면서 걸러낸 사유를 자기의 리듬에 실어 전달하는 능력, 능숙한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듯이 시를 연주할 줄 아는 재능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진우 씨의 시는 모호함을 뚫고 나오는 시적 명정성을 붙잡은 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낸 시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경험과 이미지 사이 표면 장력이 작동하는 힘이 느슨한 시. 둘째, 얕은 경험과 조각난 이미지의 흩어짐으로 끝내는 시. 셋째, 감각적 명정성을 견인하는 데 실패한 시.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항목은 시 창작에서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챙겨둬야 할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또 시는 현실에 반영하는 내면의 메아리이고 생의 사소한 기미를 머금은 감정 생활의 한 조각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의 취업 절벽과 사회 양극화, 저출산, 이주노동, 기후재난 같은 사회 현안이 아닌 사소한 감정의 굴곡이라 할 수 있는 기분에 치우친 미시적 영역의 천착한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오늘의 비정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고 또 자기의 과잉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진우 씨의 시 두 편을 당선작으로 뽑아 발표했습니다. 응모자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작품의 남다른 감동을 받고 애정을 갖게 된 두 심사위원이 이진우 씨의 독특한 빛깔의 시를 독자에게 한 편이라도 많이 선보이고 싶은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의도는 당선자가 첫 시집을 낸다면 서점에서 누구보다 먼저 구입해 읽고 싶다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라고 토로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진우 씨는 당선 인터뷰에서 제 작품이 유희의 대상이 되면서 누군가에게 위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재밌는 언어로 시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희의 대상이 되는 재미있는 시. 저도 이진우 씨가 보여줄 앞으로의 작품에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